백내장 수술을 할 때 내피세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초음파를 하든 레이저를 하든 무조건 눈 안에 초음파를 쏘게 됩니다. 이제 간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면 초음파를 덜 쓰기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의 감소가 덜하다. 거짓 과장 광고밖에는 안 되는 거고, 안녕하세요.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각막 내피세포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내피세포 관련돼서 수술을 할 때 중요한 점들 몇 가지를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환자분들은 사실 찾아보실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렌즈 삽입술을 하고 나서 내피세포 쭉 추적 관찰을 하시다가 내피세포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이 아마 보시고 계실 텐데, 내피세포라는 게 먼저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각막은 눈의 가장 바깥쪽 층에 있는 투명한 유리창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을 얘기를 하고요. 물이 들어가게 되면 각막이 뿌옇게 하얗게 변하게 돼서 물을 펌프 작용을 해서 각막 바깥쪽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내피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안구 내부에는 물이 차 있게 되고 내부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각막 쪽으로 이제 침투를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각막 내피세포들이 안쪽에서 다시 각막에 있는 물을 안구 내부 쪽으로 이렇게 빼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각막의 투명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내피세포의 개수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요. 보통 나이에 따라서 내피세포는 계속 줄어들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한 3,000개 전후를 가지고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매년 0.3에서 0.6% 정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쭉 줄어들어서 이제 나이가 뭐 8, 90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친다거나 내피세포를 감소시킬 만한 질병을 앓았다거나 이런 이벤트만 없었다고 한다면 1,000, 2,000개 사이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각막의 투명성이 충분히 유지가 됩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 내피세포에 너무 꽂히셔가지고 내피세포가 3,000개에서 마치 2,500개, 뭐 2,000개만 돼도 그만큼 비례해서 덜 투명해져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일정 이상만 유지가 돼준다고 하면 그 각막의 투명성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각막 두께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각막은 그냥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각막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 임계점의 수치를 한 500개에서 700개 정도 사이로 보거든요. 약간 위험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각막에서는 8, 900개가 돼도 투명성을 충분히 유지를 하면서 정상 시력이 나오고요. 500개, 600개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투명성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각막이 붓다가 500개, 400개대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각막이 쎄하얗게 변해버리는 상태로 변하게 되죠. 내피세포의 개수는 사실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남들 3,000개인데 내가 1,000개, 2,000개니 부족하니 내 시력이 이것 때문에 더 떨어졌을 거라고 오해를 하시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는 우선 없고요. 내피세포를 최소한 1,000개 이상은 유지를 해주는 게 안전한데, 애초에 수술을 받으러 오셨을 때 내피세포의 개수가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어느 정도 내피세포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2,000개인 사람이 500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500개가 있기 때문에 절대 시력에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900개, 800개였던 사람이 3, 400개만 떨어진다고 해도 500개, 600개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각막 내피세포 개수를 꼭 확인을 하는 게 좋고, 내피세포가 적었을 때는 훨씬 더 이제 수술에 좀 주의를 하면서 수술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간혹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하면 초음파를 덜 쓰기 때문에 각막 내피세포의 감소가 덜하다.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 환자분들은 우선 걱정을 하실 수준의 내피세포 개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3,000개인 사람이 레이저로 해서 2,800개가 되고, 레이저를 안 쓴 사람이 2,700개가 돼서 100개를 세이브했으니 그만큼 시력에 더 질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거짓 과장 광고밖에는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수술이 능숙치 않으면 내피세포의 감소가 그만큼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때 레이저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덜 일어날 수가 있으니 레이저를 쓰는 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레이저를 쓴다 그래서 내피세포가 덜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내피세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수술하는 술자의 테크닉이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점탄 물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성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내피세포가 왜 줄어드는지를 우선 아셔야 돼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를 하든 레이저를 하든 무조건 눈 안에 초음파를 쏘게 됩니다. 초음파를 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초음파를 쏘는 기계가 들어가 있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끝에 빨대같이 생겨있는 끝부분,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빨대 끝부분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은 초음파를 쏘게 되면 초음파는 그 구멍의 방향대로 앞으로 이렇게 직진성을 가지기 때문에 나가게 되거든요.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 위쪽에 도형으로 생긴 게 이게 각막이고, 각막의 안쪽 면에 있는 게 이제 내피세포들인데, 수정체를 향해서 초음파를 쏘게 되면 각막 쪽으로는 초음파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의 내피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조작을 하는 게 능숙하지가 않으니까 분명 나는 초음파를 수정체를 향해서 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수술 영상 복기를 하다 보면 막 각막에 대놓고 초음파를 쏘는 경우도 있고,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각막 내피세포를 최소한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초음파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초음파가 나가는 방향이 안구 내부에서 각막을 향해서 초음파가 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초음파를 쏠 때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전체 나가는 초음파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초음파의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방향과 사용하는 양 자체를 최소화하게 되면 각막 내피세포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수술을 마칠 수가 있죠. 아무리 레이저 백내장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수정체를 조각을 제거하면서 초음파를 위쪽 방향을 향해서 쏴버린다거나 하면은 각막 내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피세포들이 많이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거의 100% 술자의 테크닉에 좌지우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점탄 물질이라고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특수 물질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수정체를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구를 유지를 해야 돼요. 안구 내부에 물만 채워져 있다고 하면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안쪽으로 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옆에 공간을 통해서 물이 싹 빠지면서 눈알이 쪼그라들 수가 있거든요. 물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조작을 가할 때 안구 내부는 투명하게 유지를 하면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줄 수 있는 특수 물질이 필요하게 되고, 이거를 점탄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사용되는 점탄 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에시브라고 하는 응집성의 성질을 가진 점탄 물질이 있고요. 디스펄시브라고 하는 약간 분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탄 물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분들 수술을 할 때는 이 점탄 물질을 쓰나 저 점탄 물질을 쓰나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내피세포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내피세포가 좀 줄어들어 있는 경우에 내피세포를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수술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디스펄시브 타입의 분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탄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응집성의 성질을 가진 코에시브 타입의 점탄 물질들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디스펄시브 타입의 분산성의 성질을 가진 점탄 물질들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편입니다. 4배, 5배까지 비싼 경우들도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점탄 물질을 좀 섞어서 용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 백내장 재수술을 한다거나 내피세포 이렇게 감소가 돼 있거나 렌즈 삽입술에서 렌즈를 제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내피세포의 영향을 최소화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디스펄시브 타입의 점탄 물질을 사용을 하는 편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코에시브 타입의 점탄 물질을 사용을 하는 게 수술하고 나서 점탄 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훨씬 더 용이하고 수술 시간도 훨씬 단축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내피세포가 800개, 900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 환자분들 중에 설명드린 대로 수술을 해드려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된 케이스들이 좀 있고요. 오늘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한다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하필 내피세포가 너무 적은 분이었어요. 이제 왼쪽 눈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왼쪽 눈 케이스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수술 전에 측정한 내피세포의 개수가 960개 정도 측정이 되고 있었고, 각막 모양이나 이런 거는 다 괜찮았었고요. 이 환자분은 워낙 초고도 근시기도 했었고 각막 난시도 좀 있는 상태여서 단초점 토링 렌즈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받으실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펄시브 타입의 점탄 물질을 사용을 해서 최대한 각막 내피에 영향을 안 받도록 해서 수술을 하셨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려고 했다가 내피세포가 너무 적어서 대학병원 가서 수술 받으시라라고 얘기를 들으신 상태였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수술 전에 내피세포 감소로 인해서 각막 부전에 의한 각막 이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된 적은 없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맨눈 시력으로 1.0까지 교정이 되었고요. 각막 내피세포도 수술 전에 960개에서 수술 후에 측정한 게 968개로 거의 차이 없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 각막 내피세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되는 거는 물이 들어오면서 각막이 두꺼워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각막 내피세포 개수도 비슷할 뿐더러 각막의 두께도 568에서 566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각막 내피세포의 영향을 받아서 각막이 붓게 되면 수술 다음날 가장 많이 붓게 되는데, 수술 안 받았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계시죠. 이분은 당연히 레이저로 백내장 수술 받지는 않으셨고요. 내피세포가 감소가 됐을 때도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초음파를 사용을 하면서 안전하게
안전한 점탄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내피세포 영향을 좀 덜 주면서 수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 한 분은 저희 블로그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던 분인데 인공수정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에서 혼탁이 생겨버렸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혼탁 때문에 시력도 떨어지고 눈 도수도 원시 쪽으로 빠져서 여러모로 좀 불편하신 환자분이었었고, 렌즈를 교체를 해주는 게 사실 답이기는 했었지만 이 환자분도 처음 내원하셨을 때 각막 내피세포 개수를 보면 980개 수준으로 정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진다고 하면 각막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이분은 수술이 안 된다고 수술을 권하지 않았었고요. 환자분이 이제 막 여기저기 찾아보시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었고,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한번 믿고 해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이거는 백내장 수술이 아니니까 초음파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 내피세포에 원래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재수술을 하는 게 각막 내피세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 이유가 안구 내부에서 렌즈를 자르고 빼내는 과정에서 조작하는 과정이 많은데, 그럴 때 각막 내피를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더 내피세포 감소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수술을 해드렸고요. 수술 전에 내피 개수가 980개 정도였었고요. 936개로 거의 비슷한 수준 유지하고 계시고, 각막 두께도 수술 전에 499, 지금이 500 마이크로미터니까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력도 1.0까지 개선이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내피세포가 감소가 되어 있을 때 추가적인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백내장 수술이나 렌즈 제거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고, 그럴 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받기 전에도 상담 받으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수술을 고민 중이신데 백내장 수술이나 렌즈 삽입술 후에 내피세포 감소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렌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